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부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목 하루 상식 2022년 11월 3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기간 강력하게 지속될 고금리 시대예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이자 미국 시간으로 11월 2일 오후 금리 인상이 결정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즉 FOMC 정례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0.75%포인트 상승시키는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미국의 금리는 3.0%에서 3.25%였던 것에서 3.75%에서 4%로 상승했죠.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곳은 4%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비교해봐야 될 곳이 있죠. 한국은행은 지난달이죠. 2022년 10월 12일 지난 금리 결정 시기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결정을 했고 이 한 차례의 빅스텝을 통해서 2.5%에서 3%로 기준금리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놓고 비교해보면 미국의 낮은 곳과 비교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더 높고요. 높은 곳과 비교하면 1%포인트나 미국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거액을 든 고객이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보다 미국이 안전한 1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가 1%포인트나 높은 것과 다름없는데요. 이 경우는 은행원과 약속한 다른 부가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나 어느 데이터 서버처럼 한 곳에 모아놓다가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상 위험 분산을 위해 지역을 나눠야 하는 의미 외에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돈을 주로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맡기겠죠. 모든 돈을 한국에서 순식간에 확 꺼내서 미국으로 옮길 수는 없을지라도 슬슬 조금은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닐 겁니다. 금리가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확 변동해서 다시 한국 금리나 미국 금리의 차이가 쉽게 역전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꽤 장기간 역전된 채로 있겠구나 싶으면 당연히 옮기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11월 1일의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분명 투자시장의 예상 범주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시장은 금리 인상 발표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나온 성명문에는 통화정책이 미칠 영향의 시차,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할 것,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할 준비가 써져 있었거든요. 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나? 하고 신났었죠. 하지만 곧 투자시장은 아연실색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FOMC 회의 종료 후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첫째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멀다. 라고 말이죠. 이후에는 지금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우리의 의지를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 말이 왜 나온 거고 왜 시장의 충격이었냐면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걸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걸 넘어서 잠시 멈추는 것도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성명문에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시차, 즉 시간이 드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처럼 스킬을 쓰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정확히 수치상 발휘돼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에선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상 그동안 확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번까지 6차례 금리 인상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좀 지켜보지 않을까? 잠깐 쉬었다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죠. 그러나 이 대답이 아니, 노, 금리 인상 중단은 없다고 심플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요. 둘째로 이런 발언도 충격을 줬어요. 금리가 제약적 영역으로 갈수록 속도보다는 금리 수준과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예상보다 더 높을 것, 더해서 과대 긴축이 과소 긴축보다 수정하기 쉽다고도 붙였는데요. 이 얘기들을 쉽게 풀자면 기존에는 이 모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내년쯤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6%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어요. 이게 최종 금리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것도 과거 예상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라고 했었죠. 여기서부터도 0.6%포인트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올해 12월에 0.5%포인트의 빅스텝을 마무리로 예상한 거였죠.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한 최종 금리 수준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5%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높게는 5.5%까지 예상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그리고 여기에 붙은 한 방이 더 있었다는 거죠. 지속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인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바로잡힌다는 얘기죠. 이건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투자시장, 자산시장에서도 다들 조금만 버티면 저금리 시절처럼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거보단 나아질 거야 하면서 이자 비용이 높아져도 붙들고 있는 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조금이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금리 인상 상황이 단기적일 거라고 예상되는 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즉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발휘되려면 금리가 정말로 부담되어서 못 버티는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것임이 심리적으로라도 자명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월 의장은 높은 금리 수준인 5%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시킬 것임을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그것이 과도한 수준의 정책이더라도 너무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기대를 하게 두면 정책 방향성과 반대로 버티게 됩니다. 길게 한다고 했지만 짧게 할 거야. 높인다고 했지만 안 높일 거야. 하하 바보들, 너희들 다 바보야, 속다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은 게 되어버리면 정책은 효과가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에 문제가 갈 것이고요. 웬만한 근거가 없이 정책을 비트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정책을 망가뜨리게 되겠죠. 따라서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단호히 못을 박는 게 바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에 대해선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성명서에. 다만 파월 의장은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 준 것인데요. 잠시간 경제 충격에 분산되지 않고 일시에 몰리거나 대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만에 하나 생기더라도 기존 예상하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종금리 수준과 그리고 그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반등세를 접고 우량주 중심인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1.55%, 대형주 중심인 S&P 500은 2.5%,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3.36% 하락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 5% 또는 그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3.75%에서 4%가 된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 봐가며 중간에 혹시나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 1%포인트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기대감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을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환율과 경제 상황은 보다 위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시는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합니다.